안녕하세요. 구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신규 회원님들이 초보 회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기초 차원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앞으로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망하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망하는 법을 배워두면 그것을 안 하면은 성공을 하겠죠. 그러니까 반대 개념이죠. 망하는 법하고 성공하는 법, 이거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우선 망하는 법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지금 실전 투자에서 망한 기업들이에요. 왜 이런 회사들이 망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런 회사에 투자하면 우리 개미 투자자들도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번 실전 사례를 통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한번 망한 기업을 한번 보시죠. 지금 이 차트가 나타내는 기업이 어떤 기업일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지금 이 주가가 엄청나게 변동이 크죠. 지금 2003년도에 7,000원짜리가 2007년도에는 최고가 65,000원까지 갔었어요. 2007년도에.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은 거래 정지가 되어 있어요. 주가는 작년 7월 달에 4,480원에 끝난 상태로 지금 6개월 동안 거래 정지가 되어 있어요. 이 기업이 다시 거래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오리무중이죠. 지금 이 기업의 이름은 대우조선해양이에요. 대우조선해양. 이 기업의 흥망성쇠를 이 차트 한 장으로 다 보실 수가 있죠. 지금 그 전에도 2001년도 2월 달에 3,000원부터 시작했어요. 3,000원부터. IMF 때 망해가지고 대우그룹이 망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채권단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살아났어요. IMF 지나면서. 그 뒤로 다행히 이제 중국의 이제 경기 상승을 타고 세계 경기 호황을 타고서 조선업이 업황 호조를 보이면서 3,000원짜리 주가는 2007년도에 65,000원. 그러니까 7년 만에 20배가 이렇게 상승을 했었죠. 이게 업황 호황기 때의 주가 그래프입니다. 지금 20배 상승이 난 게 이게 업황이 호황이 시작되었을 때 이런 차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업황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회사들은 뭐 짧게 거래해도 되지만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계속 매매를 해야 돼요. 피크 친 거는 이제 2007년도에 피크를 쳤죠. 조선업이 2007년도에만 해도 1년 동안에 27,000원짜리가 65,000원까지 갔으니까 2배가 이상 상승을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2008년도에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가 망하면서 세계
금융위기가 왔었잖아요. 그러면서 1년 만에 65,000원짜리 주가는 저가가 7,960원까지 거의 한 9분의 1 토막이 나네요. 1년 만에. 이 세계 경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경기 관련주들은 경기가 꺾여버리면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1년 만에 9분의 1 토막 났다가 다시 미국에서 버냉키가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면서 다시 살렸잖아요. 세계 경기를. 그러면서 다시 경기가 살아나는 듯 하면서 주가는 엄청 올랐죠. 7,960원짜리가 2년 뒤에 47,900원까지 이렇게 올랐으니까요. 이게 끝이었어요. 이게 마지막 호황이었죠. 그 뒤로 이제 해운 경기가 침체되고 세계 경기가 물동량이 줄어들면서 조선업의 이제 쇠퇴 일로가 시작된 거죠. 2011년을 기점으로 해서 2011년도만 주가가 거의 한 반동간이 났죠. 그리고 2년 동안 이렇게 주가는 횡보를 하다가 본격적으로 나빠지기 시작한 게 이제 대우조선이 2014년부터 그때 여러 가지 사태가 있었잖아요. 뭐 분식회계도 저질러 갖고 그게 탄로가 나고, 또 조선 업종이 적자로 그냥 적자투성이로 돌변해 버렸잖아요. 2014년도 초에 35,000원짜리 주가는 1년 뒤에 18,000원으로 반토막 나죠. 업황이 이제 악화가 되기 시작하면 주가는 이런 그래프를 보이거든요. 이게 월봉이라 12달 내내 지금 이게 하락한 거예요. 업황이 악화되기 시작하면. 앞에서 보듯이 1년 만에 10분의 1 토막 나고, 또 이때는 세계 경기가 살아나는데도 조선 업황만 나빠져 버리니까 주가는 12개월 내내 떨어진 거죠, 이게. 그러면서 주가는 반토막 나고, 기존에 대우조선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업황이 다시 살아났으면은 괜찮은데 안 살아나고 계속 악화일로를 걸으니까 2015년도에도 18,000원짜리 주가가 12달 내내 빠져가지고 얼마에 끝났을까요? 5,000원에 끝났어요. 18,000원짜리가 5,000원에 끝났으니까 3분의 1 토막 났네요. 그러니까 2년 만에 업황이 악화되기 시작한 후로 2년 만에 주가는 얼마예요? 35,000원짜리가 5,000원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된 거예요, 이게? 예? 7분의 1 됐나요? 반의 반동갈이 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 투자하셔가지고 물렸다고 뭐 보유하거나 살아날 때까지 기다린다고 안 살아날 수도 있어요. 이 대우조선 보시면, 이 대우조선이 우리나라 그래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조선 회사였잖아요. 매출도 엄청나고 거기 딸린 식구들도 수만 명 되고 그런 회사인데도 업황이 악화돼 버리니까 주가는 이 지경으로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작년에 계속 채권단에서 지원을 해주면서도
결국은 분식회계까지 드러나면서 기업이 지금 상장 폐지가 되느냐 마느냐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거죠. 이런 차트를 보면서 업황 악화가 되면은 얼마나 이렇게 무서운지 주가 차트로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2001년도부터 2017년 동안 17년 동안의 대우조선의 흥망성쇠를 보시고 계신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조선업이고 또 한 종목 조선과 관련된 회사죠. 이거는 어떤 회사일까요? 이건 더 비참하죠. 완전 여기 아마 기업 분할이 돼갖고 이게 주가가 다 안 나오는데, 요거는 한진해운 차트예요. 한진해운도 요 최고가가 이게 2011년도 1월 달에 38,000원짜리 주가가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요? 거래정지 됐잖아요. 종가는 780원이에요. 780원. 진짜 무섭죠. 38,000원짜리가 2001년도부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동안 기다렸는데 780원 되어 있어요. 38,000원짜리가. 그러면은 3,800만원 투자했으면은 지금 78만원 남은 거죠. 거의 뭐 휴지 조각이죠. 지금 이제 거래 정지돼 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파산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완전 휴지가 되는 거죠. 이제 거래 재개가 되면은 아마 몇십 원에서 놀고 있을 거예요. 그럼 망한 거예요, 이게. 이 한진해운이 우리나라 제1위의 해운회사였잖아요. 1위의 해운회사가 이렇게 망하는 기간이 몇 년 안 걸린다는 거죠. 아까 대우조선도 보니까 2년 동안에 주가가 거의 뭐 7분의 1 토막 이렇게 나버렸잖아요. 지금 이제 거래 정지돼 버렸고. 이 두 회사를 보면서 대우조선도 거의 조선업에서 현대중공업, 뭐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이렇게 3위 안에 드는 회사였고, 한진해운도 우리나라 1위 했었잖아요. 1위가 한진해운, 2위가 현대상선. 한진해운도 망했고, 현대상선은 살아났지만 주가가 이래요. 현대상선 얘도 이제 2007년도가 해운 경기 피크였을 때 주가가 이렇게 피크로 쳤었죠. 그러다가 2010년도부터 한진해운과 같이 1, 2, 3, 4, 5, 6년 내리 해운 경기 업황 악화에 따른 주가 하락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현대상선도 이 감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 표면적인 이 주가는 최고가가 이게 37만원에서부터 쭉 떨어지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 5,800, 지금 금요일 종가가 8,030원이니까 얘도 그러면은 몇십 분의 1토막이 난 상태죠. 감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감자 되면은 주식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지금 조선해운 경기가 완전 밑으로 곤두박질 쳐버리니까 주가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실 때 업황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업황이 상승하느냐, 업황이 하락이 시작됐느냐. 경기주들은 한번 업황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한 4, 5년 가버리거든요. 기다려도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행히 이제 업황이 살아나면은 뭐 조금 덜 손해를 보겠지만, 한진해운이나 대우조선처럼 이렇게 망하는 기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20년 전에 그랬거든요. IMF 전에 건설 뭐 중소건설 업체 같은 데 투자를 했다가 IMF 닥치면서 건설회사들이 그냥 다 망해버렸어요. 그 홀딩 하면은 살아날 줄 알았는데 IMF라는 위기가 닥쳐오니까 진짜 큰 회사 몇 개 빼고는 다 부도나고 망해버렸거든요. 이런 걸 보면 업황이 악화되는 그런 회사들은 절대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지름길이 1번입니다. 망하는 지름길 1번, 업황 악화 관련 회사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회사 투자하시면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망하는 지름길이 급등 테마주 하시는 거예요. 급등 테마주. 지금 엊그저께 반 총장이 사퇴하면서 완전 급등 테마주의 끝장을 보여줬죠. 제가 한번 쭉 그 종목들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월봉이니까 제가 주봉을 이거 봐야 될게요. 주봉. 지금 2014년 10월부터 이 회사 주가가 어떤 거냐면은 여기 보성파워텍이 보성파워텍. 조금 크게 해볼까요? 네, 이렇게 조금 낮죠. 지금 2014년도에 얘가 얼마였었냐면은 1100 저가가 1182원이었거든요. 1182원이었는데 이 회사의 모 직원이 그 반 총장 관련 인맥주라 그래가지고 세력들이 작업을 해가지고 1년 만에 1년도 더 됐군요. 2년 작년에 본격적으로 상승이 일어났으니까 1100원짜리가 작년 9월 최고가가 14,950원까지 작전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한 15배 정도 작전을 했군요. 1년 반 만에 15배 해먹고 지금 작년 9월 달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10, 11, 12, 1 4개월 만에 지금 2,800원 거의 원위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수없이 이 꼭대기에 물렸던 사람들은 뭐 한 12,000, 3,000원에 물렸다고 치더라도 4개월 만에 지금 뭐 3,000원도 안 하니까 4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거죠. 이 꼭대기에서 1억 몰빵 투자를 했으면 지금 2천 몇백만 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게 급등 테마주들의 이게
루틴적인 이게 행보의 발자취예요. 대부분이 다 이래요. 보성 파워텍이 쫙 당겼다가 작전들이 다 해먹고 쫙 빠지는 거. 이런 건 급등 테마주들은 기다린다고 100년이 가도 회복이 안 돼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반 총장이 다음에 또 대선 출마할지는 모르겠지만 대선 출마를 안 할 것 같으니까 이거는 이제 저 꼭대기에서 사신 분들은 죽었다 깨나도 회복이 불가능한 주식이 돼버린 거죠. 지금 이제 하락이 시작됐으니까 다시 시작됐던 가격 1000원대로 이제 회귀하는 거예요. 급등 테마주들이 대부분 그래요. 시작한 가격으로 다 회귀를 해요. 요 보성 파워텍 있죠. 그 다음에 관련주가 또 광림이라는 회사가 있죠. 광림이라는 회사도 얘가 얼마에 시작해? 1000원 이하부터 시작했거든요. 1000원 이하부터 시작해 가지고 얘는 올 1월이네. 1월 1월 초에 이제 피크를 치고, 피크가 얼마였냐면은 8,990원이었어요 1000원 이하짜리가 8,990원까지 했다가 얘는 하락폭이 어마무시하죠. 4주 만에 8,990원짜리가 지금 3,400원대 나와있어요. 한 달 만에 3분의 1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재수없이 이 꼭대기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망하는 거예요. 재수 좋아가지고 이렇게 밑에서 사신 분들이 올라간 거는 진짜 얼마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 조금 올라가면 다 팔아먹으니까요. 근데 이 급등주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런 거 막 따라가신 분, 이 꼭대기에서 따라가신 분들은 한 달 만에 9천만 원이 지금 3천만 원 돼 있는 거예요. 요 광림 그렇고 또 대표적인 종목이 지엔코란 종목이죠. 지엔코란 종목도 얘도 이 시작하는 가격은 1000원대였어요. 이게 1000원대였는데 얘는 이제 작년에 다 해먹었군요.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 보통 3차 상승 나오면 끝이거든요. 딱 끝나고 이제 얘도 4주 만에, 얘도 최고가가 9,550원이었고 4주 만에 급락해가지고 지금 2,475원. 지엔코는 금요일날도 하한가였죠. 목요일날 하한가, 금요일날 하한가. 그러니까 이틀 만에 하한가 2번이면 60%잖아요. 이틀 만에 자산의 60%를 날려버릴 수 있는 위험한 급등주예요. 급등주의 말로가 대부분 이래요. 재수 없으면은 망하는 거죠, 뭐. 지금 우리도 재미삼아 잠깐 들어갔다가 빨리 손절 치고 나왔잖아. 이런 것들은 손절이 빨라야 돼요. 딱 들어가 가지고 아니면은 바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험합니다. 뭐 10% 물렸다고 20% 물렸다고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망하는 차트가 되는 거죠. 이 망하는데 한 달밖에 안 걸리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뭐 1억 가지고 있어도 1억 날아가는데 한 달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이런 급등주 하면. 또 한 종목 있죠. CCS. 얘도 반기문 관련주인데 얘도 600원짜리가 얘는 별로 안 올랐네. 600원짜리가 한 3,000원 갔다가 한 5배 올랐다가 얘도 4주 만에 원상복귀 하죠. 원상복귀 한다고 다시 올라가지는 않죠. 왜냐하면 재료 가치가 끝나버렸으니까. 이거는 이제 요번 테마주고, 과거의 테마주를 한번 봐볼게요. 대표적인 거 박근혜 관련주 이지죠. 이지 박지만이 회사. 이게 이제 작년 대선 때 그래프였거든요. 이게 얼마부터 시작했냐면 대선 되기 전에 한 2년 전부터 시작해갖고
한 10,000원짜리가 지난 대선 때 얼마까지 세력 때 해먹었냐면 최고가가 87,900원까지 해먹었어요. 87,900원까지 해먹고 지금 이제 탄핵 전국에 얼마냐면은 8,850원입니다. 10분의 1 토막이죠. 그러니까 이 고점에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이 빨리 손절 안 치고 물려가지고 다시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려운 일이죠. 1년, 2년, 3년, 4년 4년 내내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이게 대부분 급등주들의 이 주가 차트가 다 비슷비슷해요. 원위치 급등하기 전에 가격으로 원위치 돼서 움직이지 않아요. 더 하락하면 하락했지. 왜냐면 이제 재료 가치가 없어져 버리니까요. 누가 그 주식을 사겠어요. 주식은 재료 가치가 있어야지 다시 상승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그 전 테마주 이명박주 4대강 테마주의 대표적인 종목 이화공영. 이거는 그 전 대선 관련주였죠. 이게 얼마야? 시작한 게 얘도 1,000원 이하에서 시작해 가지고 얘는 뭐 6개월 만에 25,500원까지 많이도 해먹었네요. 1,000원짜리가 25,000원까지 했으면은 25배 해먹고 대선 끝나니까 얘 대선 저기 뭐야 이명박 대통령 당선되기도 전에 이제 하락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1년 만에 25,000원짜리가 얼마까지? 아니 6개월 만이군요. 6개월 만에 2,600원까지 10분의 1 토막 나죠. 대선 테마주들이 대부분 이래요. 대선 끝나면 원위치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게 2007년도니까 지금 2017년도니까 10년이 지났잖아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주가는 얼마냐면은 이제 3,540원 하네요. 얘는 그나마 돈이라도 저 건설회사니까 버니까 먹고 살 정도로 돈을 버니까 이 정도로 주가가 3,500원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계속 제자리잖아. 이게 10년 동안 주가는 제자리로 이렇게 맴돌고 있잖아요. 그 급등 테마주들은 자 잠깐 테마 불 때 단타로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면 몰라도 물렸다고 손절을 안 치고 있으면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같이 이명박 관련주 중에 하나가 또 사모개발이에요. 사모개발도 똑같죠. 2007년 1월 달에 1,300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월 달에 16,839원까지 얘도 한 열 몇 배 해먹고 얘도 원위치 되잖아요. 1년 만에 다시 이 가격이 시작했는데 딱 원위치까지 찍어주고 한번 대반등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대선 테마주들은 대선 전에 잠깐 이렇게 해야지 대선 이슈가 소멸돼 버리고 나면은 주가 모멘텀은 이제 없어진 거군요. 이처럼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망하는 지름길은 급등 테마주에 들어가 가지고 손절 안 치고 물렸다고 홀딩하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10%가 손절을 놨든 20%가 손절을 놨든지 급등주들은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지고 계시는 나머지 자산들도 다 없어지는 결과가 되죠. 그리고 세 번째 그 망하는 지름길이 뭐냐면은 악재가 발생한 회사들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 하반기 때 실제로 경험을 했었죠. 요 차트가 어떤 차트일까요? 요 차트. 요거는 한미약품이에요, 한미약품. 2015년도에 신약 수출을 시작해가지고 주가는 10만원대부터 이렇게 최고가가 86만원까지 고공행진을 했었죠. 하다가 작년도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신약 수출 모멘텀이 없어져 버리고 작년 9월 말에 악재가 터져버렸죠. 신약 수출한 게 해지가 돼버린 거예요. 1조 원짜리가 2015년도에 1조 원 수출한 게 2016년도에 이게 해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일기분들은 생생하게 기억하시죠. 우리가 63만원에 시초가에 팔고 나왔는데 그날 당일 29분 후에 1조 수출 해지 공시가 나오면서 순식간에 그냥 당일 주가가 19% 하락이 나온 거. 이게 이제 주봉이라 그렇고 일봉으로 보시면은 이러죠. 이날이죠. 이날이 시초가가 64만 9천원이었군요. 64만 9천원에 제가 시초가에 매도하라고 장 시작 전에 문자를 보냈었거든요. 그때 보내고 9시 29분에 공시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럭키한 케이스죠. 럭키한 케이스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자주 발생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한미약품이 우리나라 1위 제약회사거든요. 1위 제약회사라 진짜 이 종목에 비중 많이 실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지난번에 대전 강연에 갔을 때도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어떤 아주머니가 증권사 직원이 추천해줘 갖고 70만원대 사가지고 있는데 악재가 발생했는데도 팔지도 못하고 지금 물려 있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때 질문을 하셨는데 악재가 발생을 하면 무조건 빠져나오셔야 돼요. 64만 9천원부터 시작된 게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 30만원도 안 하잖아요. 29만 3천원 하고 있잖아요. 이게 주봉인데 계속 미끄러져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우량한 회사에도 우리 회원님들도 못 빠져나오신 회원님들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손해 보더라도 팔라고 했는데 고집 피시고 안 파시는 회원님들은 손해가 더 커졌죠. 거기에 또 이 한미약품에 물타기까지 하셔가지고 비중을 늘리신 회원님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물렸다고 물타기 하면은 저렇게 망하는 게요. 망하는 이 한미약품은 기다리면은 뭐 한 몇 년 기다리면은 다시 이제 신약 개발 결과가 좋아지면 다시 갈 거예요. 가지만 그 시간 동안 이제 물려 있는 시간 투자가 너무 아깝잖아요. 몇 년 동안 기다려서 본전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빨리 빠져나오셔가지고
음, 다른 종목에 투자하셔가지고 빨리 복구하시는 게 더 빠른 거죠. 그래서 이제 망하는 법, 망하는 지름길 네 번째 항목은 물렸다고 이런 종목에 물타기 하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한진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월봉으로 보시면은 얘가 38,000원에 시작해갖고 진짜 한 38,000원짜리가 한 2만원 와도 야 이거 반동간이 났으니까 많이 싸졌네 해갖고 물타기 하시고 2만원짜리가 만원 왔다고 또 물타기 해가지고 또 가지고 계시고 또 만원짜리가 5,000원까지 왔다고 또 물타기 하시고 계속 물타다 보면은 그냥 여기다가 밑빠진 독에다가 자기 자본을 그냥 계속 붓는 거예요. 붓다가 결국은 최저가가 330원까지 갔었잖아요. 결국은 이제 파산 결정 나가지고 이제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죠. 이거는 전형적인 망한 케이스가 된 거예요. 한진해운은 실제로 회사가 망해버렸으니까. 다른 회사들이야 아직 주식은 상장되어 있으니까 그나마 몇 푼이라도 건질 수가 있지만 지금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거래 정지돼 버리고 이제 상장 폐지돼 버리면 주가는 이제 10원 20원 돼 버리니까 이건 진짜 휴지가 돼 버린 거죠. 그리고 또 다섯 번째 망하는 지름길은 한두 종목에 몰빵하는 거예요. 몰빵. 여러분들이 그 투자하시는 기업을 얼마나 분석을 하시고 투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업을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미약품 보셨잖아요. 한미약품. 우리나라 제1위의 제약회사인데도 저런 악재가 나올 수 있고 또 투자자들을 생각하지를 않는 거죠. 회사는 여러분들 주주들을 별로 많이 생각하는 회사들 이렇게 많지 않아요. 주주들을 생각하는 회사들도 있기야 있죠. 근데 자기네 기업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지 여러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공시를 발표하지는 않아요. 이리 제약회사에 이렇게 몰빵해도 이렇게 반동가리가 3, 4개월 만에 반동가리가 나잖아요. 여러분들 1억 한미약품에 투자해가지고 지금 5천만원 되어 있어요. 근데 5천만원이 본전되려면은 1억 되려면은 수익률이 100%가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수익률 100% 올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하늘의 별따기, 하늘의 별따기. 월 10% 하기도 진짜 하늘의 별따기인데 100% 수익률을 올리려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그랬잖아요. 성공 투자의 핵심은 절대 잃지 말아야지. 잃지 마라. 잃지 않는 게 성공 투자의 기본이고 핵심이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비싼 주식은 안 사요. 싼 주식만 사죠. 기업 가치 대비 싼 주식. 앞으로 기업이 망하지 않고 외부 변수로 인해 가지고 세계 금융 위기라든가 그런 악재로 인해 가지고 기업 가치 대비 많이 이제 싸게 거래되는 회사들을 워렌 버핏은 투자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 금융 위기가 해결되면서 싸게 매수했던 그런 회사들은
보통 몇 배, 많게는 막 10배씩 이렇게 올라가면서 워렌 버핏이 엄청난 투자의 대가가 되었잖아요. 이렇듯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5가지 말씀드린 이 망하는 지름길, 이 투자 방법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성공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 업황이 악화되는 회사들, 그 다음에 급등 테마주, 세 번째, 악재 출연 회사들, 네 번째는 물렸다고 홀딩하거나 물타기 하는 거, 그 다음에 5번째는 한두 종목에 몰빵 투자하는 거. 제가 9월달부터 4개월 동안 해오면서 악재가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기업 자체의 악재도 있지만 기업 외적인 악재도 많잖아요.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리라고 누가 예측을 하셨어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우리나라 주가 시장은 폭락을 했었잖아요. 그때 언제예요? 이날이잖아, 이날. 11월 9일날 코스닥 지수는 그때 지수가 마이너스 6.8%가 폭락을 했어요. 지수가 마이너스 6.8%면 개별 종목들은 10%에서 15%씩 다 폭락을 한 셈이었죠. 물방해갖고 저렇게 진짜 하루에 막 10% 15% 폭락을 해버리면 완전 멘붕 상태가 되는 거죠. 멘붕 상태가. 이렇듯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실 때 가장 우선 순위를 두셔야 되는 거는 워렌 버핏의 투자 신조처럼 절대 잃지 않는 투자를 우선 순위로 두셔야 돼요. 잃지 않는 법 위주로 하다 보면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이라도 수익이 쌓이면서 그게 이제 돈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망하는 지름길을 보셨으니까 이제 안 망하는 지름길을 한번 보셔야죠. 주식 투자 이제 성공하는 법. 이제 반대로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업황 악화 관련주를 이제 투자를 안 하셔야 되니까 업황 상승하는 기업 실적이 상승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회사가 삼성전자입니다. 제가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에 그동안 저걸 한번 봐드릴게요. 이게 좀 잘 안 보이시는군요. 제가 그러면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삼성전자 차트거든요. 이게 맨 왼쪽이 2000, 이건 너무 길고 이 정도만 돼요. 요게 2002년도 2002년도 요거를 보시면 되겠네. 여기 2000년도부터 보시면 되겠네. 2000년도 10월 달에 요게 최저가가 12만 1000원이었거든요. 12만 1000원이었는데 금요일 종가가 197만 3천원 200만원 찍고 지금 197만 3천원이네. 2만 7천원 모자란.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냐면, 제가 실적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2000년도에 삼성전자가 1년에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여기 2조였어요. 2조. 2조였을 때 삼성전자 주가는 12만 1,000원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얘가 2002년도에 반도체 호황을 타서 기업 이익이 2조 벌다가 7조로 늘었어요. 이게 1년 만에. 그러니까 10만원짜리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가면 한 3, 40만원까지 한 3배 정도, 기업 이익이 한 3배 늘었죠. 3.5배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도 12만원짜리가 한 3, 40만원까지 늘은 거예요. 그러다가 2년 뒤에 2004년도에 12조를 또 벌게 되거든요. 12조를 벌게 되니까 또 주가가 여기에 올라가잖아요. 이게 한 60만원대까지 올라간 거예요. 3, 40만원대에서 60만원까지 올라갔다가 그동안 이제 한 몇 년간은 계속 영업이익이 이제 정체되죠. 8조, 7조, 8조, 6조 이렇게 반도체로 2조에서 한 7, 8조까지 벌어들이는 기간이 몇 년 지속되다가 2009년도에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죠. 그때 2009년도에 어떤 모멘텀이 생겼냐면은 애플에서 아이폰을 개발하게 되죠. 그때 KT가 우리나라에 수입해 가지고 보급하기 시작하면서 아이폰, 스마트폰 열풍이 불게 되죠. 그러면서 고급 두뇌를 가진 삼성전자는 재빨리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갤럭시 시리즈를 탄생하게 되죠. 처음에는 갤럭시가 아니라 옴니아폰이라고 나왔어요. 저도 옴니아폰을 사봤는데 완전 후졌거든요. 그러다가 갤럭시 1, 2 나오면서 좀 좋아지기 시작했었죠. 갤럭시 2 나오면서부터 삼성이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스마트폰. 그게 스마트폰이 비싸잖아요. 일반 핸드폰들은 쌌었는데 스마트폰 나오면서 막 7, 80만원, 최고가는 100만원까지 가면서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6조에서 1년 뒤에 11조까지 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네모박스 친 것처럼 주가는 50만원에서 한 7, 80만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11조 벌고 그 다음에는 갤럭시 3 나오면서 또 16조 벌게 되죠. 그러면서 주가는 한 80만원, 90만원까지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러다가 또 1년 동안 영업이익이 정체가 되거든요. 16조 벌다가 15조 보니까 주가는 조정 나왔다가 그 다음에 피크가 언제냐면은 이제 갤럭시 4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게 되죠. 15조 벌다가 2012년도에는 29조를 벌게 됩니다. 완전 2000년도 초에 비해서 상전벽해가 일어난 거죠. 2조 벌던 회사가 스마트폰까지 나오면서 29조를 벌게 되죠. 그러면서 주가는 7, 80만원대에서 150만원대까지 100%가 상승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15조가 29조로 2배가 100%가 상승이 나왔으니까 주가도 7, 80만원대에서 150만원대까지 100% 상승이 일어나죠. 갤럭시 4가 피크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영업이익이 늘지 않았죠. 그러면서 조금씩 줄어들었죠. 스마트폰 성장이 꺾이면서 쭉 주가는 이렇게 하향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16년도에 다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죠. 이때 이제 이슈가 뭐가 있었냐면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이건희 회장이 이제 오늘 내일 하니까 기업을 물려받으려고 그때 에버랜드 상장을 시작하죠. 에버랜드 제일모직 2014년도에 제일모직을 합병시켜 가지고 상장하고 그 다음에 삼성 SDS도 상장시키고 하면서 그룹의 이제 경영권을 이어받는 작업이 시작되면서 또 지배구조 이슈가 나오면서 또 외국 회사 그 회사의 엘리엇인가요? 그쪽에서 경영권 분쟁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삼성전자 주가는 100만원대 초반대에서 작년 하반기 180만원대까지 상승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또 지배구조 이슈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경기가 지금 슈퍼 사이클로 접어들었잖아요. 이때 2000년대 초반에도 이 반도체 경기가 호황되면서 이런 영업이익이 증가했는데 작년부터 삼성전자에서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호황기에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영업이익이 이제 증가되기 시작한 거죠. 작년에 30조 갤럭시 노트 7 사태로 30조를 벌었는데 올해는 예상이 한 40조까지 예상이 나오니까 주가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탄생하게 될 4차 산업에 관련된 모든 그런 제품들이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안 쓰고는 그런 산업이 형성이 안 될 정도로 그런 반도체를 많이 소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증권사들은 이제 리포트가 삼성전자 목표가가 250만원에서 뭐 260, 70만원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듯 기업은 실적이 상승을 하면 주가는 기업의 실적에 비례해서 수렴하게 됩니다. 만약 2조 벌었을 때 시가총액이 10만원대면 삼성전자가 12만원대의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요. 삼성전자가 1억 4천만 주 정도 되니까 한 10 몇 조 되겠죠. 한 14조에다가 16조 정도. 1년에 2조 벌었을 때 기업 가치가 시가총액이 한 6, 7조 이렇게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에 30조를 벌었으니까 지금 197만원의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은 277조거든요. 그러면 1년에 벌어들이는 이익의 한 10배 정도, 삼성전자는 10배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싼 주가는 아닌 거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주가는 비싸더라도 기업 가치에 비해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비싼 편이 아닌 거죠. 큰 돈 있으신 분들은 삼성전자 같은 거를 투자하셔도 되는 거죠. 자금이 엄청 크신 분들은.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 이 회사에 투자해가지고 돈을 쓸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외국인들이 50%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주식에. 그러면은 지금 17년 동안 주가 상승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삼성전자의 이 10만원짜리가 200만원 왔으니까 20배 상승을 했잖아요. 20배 상승을 한 이 수익을 외국인들이 50% 가져간 거죠. 외국인 지분율이 50%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외국인들이 1억을 투자를 했으면 20억이 돼 있는 거고, 10억을 투자했으면 200억이 돼 있는 거고, 100억을 투자했으면 2000억이 돼 있는 거고, 1000억을 투자했으면 2조가 돼 있는 거고. 2000년대 초반에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집했거든요. 기관들은 막 팔고. 그때 당시에 한 1조만 투자를 했으면은 20조가 돼 있는 거네. 20조가. 20배 상승을 했으니까. 삼성전자를 보면서 이 실적이 상승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베스트 케이스를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실적. 주식 투자의 핵심은 실적입니다. 실적이 나와야지만이 주가는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보셨고, 지금 올해 지금 반도체 슈퍼 사이클로 좋아지는 회사가 또 있죠. 양대산맥, 하이닉스. 하이닉스 지금 이 주봉이거든요. 보시죠. 작년 2016년 5월부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해가지고 주봉상으로는 끝도 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신고가 돌파했거든요. 월봉상으로 보시면 지금 얘는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메모리 업황에 따라 좀 많이 영향을 받죠. 삼성전자는 뭐 반도체, 가전, 스마트폰, 또 정보통신기기 포트폴리오가 좋기 때문에 업황의 그 경기를 좀 덜 타는데, 얘는 메모리 경기에 완전 따라가게 되죠. 메모리 경기가 안 좋으면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지금 이게 긴 기간이라 그랬죠. 제가 월봉으로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하이닉스는 이게 이렇게 하락하는 기간은 메모리 산업이 안 좋은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메모리 산업이 좋은 거고, 또 작년 그 2분기까지 메모리 산업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락했다가 또 메모리 산업이 좋으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얘는 완전 하이닉스는 메모리 업황에 따라 주가가 결정되는 거야. 그래도 하이닉스도 길게 보면은 이게 여기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5,770원이었거든요. 금융위기 때 비해서는 지금 53,700원이니까 10배 올라온 거예요. 10배. 얘도 이제 반도체 경기가 이제 좋아지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락 사이클은 있지만 그래도 주가 회복 탄력성이 좋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하이닉스도 실적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주가가 상승이 일어나는 거고, 또 화학주 중에 이제 대한유화라고 있어요. 대한유화는 얘도 돈을 잘 벌거든요. 얘도 이제 화학 경기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내리는 거죠. 2007년도에 피크 쳤다가 금융위기로 쭉 내려왔다가 다시 화학 경기 살아나면서 금융위기 때
12,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금융위기 살아나면서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17만원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화학경기,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다시 얼마까지 빠지냐면은 4만원대까지 빠집니다. 4만원대까지 빠지면서 다시 중국 경기가 호황이 되면서 지금은 최고치 1월 13일 날 29만 8천원까지 찍었으니까 지금 신고가 상태잖아요. 저점 대비 4만원 대비 지금 7배가 1, 2, 3년 만에 7배가 난 거죠. 이게 실적이 대한유화 리포트 보시면은 계속 실적 얘기예요. 실적이 엄청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그 증권사에서 제가 올려드리는 리포트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실적이 답이거든요. 대한유화도 그렇고 화학주 중에 롯데케미칼이 또 있어요. 롯데케미칼도 얘도 화학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죠. 2006년도에 4만원짜리가 2007년도에 15만원까지 한 4배 갔다가 금융위기로 얼마예요? 37,000원까지 한 5분의 1 토막 났다가 또 중국 경기 좋아지면서 얼마야? 3만원에서 47만 5,500원까지 15배가 상승하죠. 1년, 2년, 3년. 3년 만에 롯데케미칼은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실적이 이뤄낸 이게 주가 궤적이거든요. 그러다 또 중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 47,000원부터 시작된 게 쭉 빠져갖고 2014년도에 얼마까지 빠졌냐면 12만원대까지 빠져요. 그러다가 다시 중국 경기 좋아지면서 실적이 상승을 하니까 12만원짜리가 2년 만에 또 지금 40만원대까지 올라온 거죠. 지금 전고점 나와 있는데 실적이 좋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또 주가 상승이 나옵니다. 이 화학주들은 보통 중국 경기에 많이 좌우되죠. 중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매매했었던 이녹스도 보시면은 얘도 지금 이 사이클이 이녹스도 2009년도에 이게 900원짜리였거든요. 900원짜리였는데 지금 3만원까지 왔으니까 얘도 엄청난 상승이 일어난 거죠. 얘가 상승했던 이유는 실적이 기본이지만 제가 좀 이따 얘기할 새로운 산업 수혜주예요. 새로운 산업, 신산업. 이녹스는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잖아요. FPCB 소재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900원짜리가 여기 최고가 26,000원까지 이렇게 상승이 일어났던 이유는 애플에서 아이폰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시리즈가 나타나면서 판매를 하면서 그 갤럭시 시리즈의 소재를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이렇게 상승하기 시작한 거죠. 새로운 그전에는 산업이 없다가 새로운 스마트폰 산업이 발생이 되면서 이런 수익 모델이 창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없던 산업이 새로 생겼을 때 그런 업체들을 잘 보셔야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29,000원까지 갔던 게 쭉 빠진 거는 이게 스마트폰 산업의 성장 둔화였죠. 성장 둔화였다가 나오면서 또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얘가 스마트폰 소재만 하다가 또 이제 신제품을 개발을 해서 OLED 소재 쪽에도 진출을 하게 된 거죠.
OLED 소재하고 또 다른 신제품을 개발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서 작년에 또 OLED 이 업황이 엄청 좋았잖아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서 OLED 이 업황 쪽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얘도 저가 대비 10,000원짜리가 지금 30,000원까지 올라온 거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얘는 이제 조금 부담은 되긴 되죠. 이녹스가 그렇고 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아모텍도 얘도 어떻게 보면은 신산업 수혜주죠. 얘도 스마트폰 얘는 기존에 핸드폰 부품을 이렇게 저기 납품을 하다가 안테나 같은 거 핸드폰에 안테나 같은 거 납품을 하다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 뭐 결제 모듈 뭐 세라믹 칩 이런 거 하면서 이게 이제 스마트폰 나왔을 때 주가 상승이거든요. 3,000원짜리가 25,000원까지 7배 새로운 산업이 발생됐을 때 7배의 상승이 나온 거죠. 그러다가 업황이 꺾이면서 또 쫙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황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업황이 상승이냐 업황이 하락세냐 그거 잘 보셔야 되고 이게 다시 얼마예요? 2014년도에 7,000원대까지 빠졌다가 다시 새로운 삼성전자에서 삼성페이 같은 그런 결제 사업이 또 탄생되면서 그쪽 결제 안테나 NFC 안테나 납품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었죠. 그러다가 박스권을 하다가 요번에 또 상승하는 거는 얘가 지금 자동차 전장 부품에 또 진출을 했잖아요. 새로운 산업에 진출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얘는 이제 전고점 부분이라 이 전고점을 뚫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새로운 신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건데 SKC 코오롱 PI라고 지금 우리가 매매하고 있죠. 얘도 이제 신산업에 관련된 회사가 되는 거죠. 지금 스마트폰의 부품에 들어가는 이제 폴리이미드 필름이란 그런 플렉서블한 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장하고 1차 상승 나왔다가 이제 물량 부담 때문에 눌렸다가 요즘 최근에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나올 이제 폴더블 폰이 나오면은 얘네 회사에 이제 소재를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의 성장 수혜주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실적이 상승하면서 또 새로운 산업 수혜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새로운 산업 수혜주. 그게 이제 세상에 없던 산업이 탄생되었을 때 새로운 공룡 회사들이 탄생하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이게 네이버죠. 네이버. 네이버가 2004년도에 3만원대에서 지금 금요일날 77만 4천원, 최고가가 90만 3천원까지 얼마가 올랐네? 3만원짜리가 90만원대까지 올랐으니까 30배가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에 인터넷이 탄생하면서 인터넷 업계 1위 업체로 시작해서 주가 상승이 한 10배가
10배가 일어났었고, 지금 네이버가 상승하는 이유는 인터넷이 아니라 모바일이죠. 모바일 쪽에 일본에서 상장한 라인, 그런 모바일 사업이 또 실적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2000년도에 인터넷 사업이 새로 시작되고, 또 2010년도에 모바일 산업이 시작되었으면은, 지금 이제 2007년도부터는 새로운 4차 산업이 이제 태동되고 있잖아요. 구글에서 알파고를 개발을 하면서 시작된 인공지능 분야하고, 그 다음에 또 자율주행차 분야하고, 또 포켓몬고 열풍이 일어난 AR, 또 VR, 가상현실, 그 다음에 또 삼성전자나 지금 이통 회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물 인터넷 산업도 지금 아직 태동기죠. 그 다음에 벌써 시작된 이제 전기차 분야, 전기차하고 이제 또 이제 자율주행차하고 같이 연결이 되겠죠. 전기차는 벌써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기존 자동차 산업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육성이 빨리 되지는 않고 있는 거죠. 그래도 앞으로는 결국은 이제 전기차 시대가 열리겠죠. 이것처럼 삼성전자가 반도체 산업을 새로 탄생시키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그렇게 상승 시작하고, 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또 제2의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지금 앞으로 나올 이제 4차 산업에 어떤 기업이 해당되는지 열심히 찾아야 되겠죠.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려면 새로운 산업, 세상에 없던 산업이 어떤 게 탄생되는지 계속 눈과 귀를 열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IT 분야에 해당된 거고, 또 셀트리온을 보시면 셀트리온도 주가가 어마어마하죠. 2008년도에 얘는 이제 기업 인수를 해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2008년도에 이게 3,000원짜리였거든요. 3,000원짜리가 지금 10만원 하고 있으니까 얘도 30배잖아요. 얘도 세상에 없던 사업이었잖아요. 바이오 시밀러란 신산업을 서정진 회장이 엄청난 자금을 끌어들여서 투자를 해서 지금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셀트리온이 성공을 하니까 삼성에서도 그냥 막강한 자금력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있죠. 삼성전자가. 삼성은 뭐 원체 돈이 많으니까 한번 딱 먹거리가 결정이 되면은 밀어붙이는 데는 뭐 엄청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죠. 그리고 지금 바이오 분야를 봤었고, 또 비슷한 분야로 메디톡스를 보시면 이것도 세상에 없던 신산업이죠. 메디톡스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상장한 지는 좀 꽤 됐군요.
2009년도에 12,000원에 상장이 된 거였거든요. 근데 최고가가 62만 9,5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지금 주가가 몇 배예요? 60배 정도 올라간 거네요. 이 성형 미용 시장이 이 새로운 성형 물질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업이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이제 국내 기업을 봤었고, 외국 기업을 한번 볼게요. 외국 기업이 어떤 게 있는가. 외국 기업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바이오 기업인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예요.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인데, 얘도 2009년도에 50불짜리가 최고가가 480불까지 10배가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죠. 바이오 회사들이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면서 이런 주가 상승이 일어나는 거죠. 메디톡스하고 같은 회사가 엘러젠이라는 회사예요. 얘도 성형 회사 그 제품 납품하는 판매하는 회사인데, 얘도 2008년도에 28불짜리가 최고가가 340불까지 올라갔거든요. 얘도 10배가 이상 나왔었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애플 회사. 애플이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는 뭐 애플 컴퓨터 해가지고 애플 컴퓨터하고 또 아이팟하고 신제품을 혁신을 내면서 얘도 2004년도에 27불짜리가 200불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실적이 안 좋으면서 꺾이다가 아이폰이 2009년도에 나오면서, 아이폰 나왔을 때 2009년도에 주가가 한 80불 정도, 8, 90불 정도 됐거든요. 90불 정도 됐는데 아이폰이 나오면서 이렇게 실적을 끌어올린 거죠. 그러면서 8, 90불짜리가 최고가가 705불까지 올라간 거죠. 1, 2, 3년 만에 이런 실적이 나온 거죠. 애플이. 그 다음에 요거는 구글이에요. 구글 회사 주가인데, 구글이 2000년대 초에 100불도 안 했었는데 인터넷 사업에서 돈을 벌면서 1200불까지 간 거예요. 100불도 안 하던 게 한 10년 만에 1200불 가고, 지금은 이제 구글이 또 인터넷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개발 회사로 또 사업을 추가해 가지고 인공지능 분야의 선도업체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신생 업체가 또 누가 있냐면은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이 상장할 때가 2013년도에 상장할 때가 최저가가 23불이었어요. 23불이었는데 SNS 열풍을 타고 1, 2, 3년 만에 23불짜리가 지금 130불 하고 있는 거죠. SNS란 신산업이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4차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회사가 또 하나 있죠. 엔비디아라고. 주가가 진짜 좀 아찔하죠. 이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이게 2015년도에 디스플레이 그런 부품 만들던 회사가 주가가 한 20불 정도 했었거든요. 20불 했었는데 4차 산업 왜 이제 자율주행차하고 핵심 부품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1년 만에 지금 114불대로 올라온 거예요. 1년 만에 한 7배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요거는 이제 해외 기업을 보신 거고, 지금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지금 회사가 있어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인터플렉스도 신산업 수혜주가 되는 거죠. 인터플렉스는 지금 2008년도 최저가가 1058원이었어요. 1058원이었는데 아이폰에서 지금 저기 제품이 나오면서 얘가 이제 갤럭시 핵심 부품을 납품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갖고 1000원짜리가 최고가가 7만원대까지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1, 2, 3년 만에 1000원짜리가 7만원까지 상승하는 엄청난 대폭등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새로운 산업이 탄생되면서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부품을 납품하면서 일어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인터플렉스가 이렇게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한 이유는 업황이 꺾여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때 7만원부터 이렇게 꺾인 게 스마트폰이 이렇게 업황이 이제 하락하면서 7만원부터 얼마까지 떨어졌냐면은 만원대까지 떨어진 거죠. 이때 이제 돈을 엄청 잘 벌다가 2012년부터 이제 13년부터 적자가 발생되기 시작하면서 작년까지 적자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다가 작년부터 이렇게 회사가 턴어라운드 하는 이유가 새로운 이제 모멘텀이 발생이 된 거죠. 애플에서 아이폰에 이제 디스플레이를 LCD에서 이제 OLED 폰으로 변경한다는 정책이 발표되면서 얘네가 이제 OLED 관련 FPCB 부품을 이제 납품하게 된 거죠. 인터플렉스하고 BH하고 또 삼성전기하고 이 세 회사가 애플 아이폰에 이제 납품하게 된 거죠. 이제 올해 2분기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납품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서 올해 이제 매출이 한 4천억이 증가가 되고 내년도에는 7천억인가 증가가 되죠. 그러면서 이익 성장이 이제 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10,000원대부터 지금 24,000원대까지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넥스턴이라는 기업도 이 주가 보면은 좀 아찔하죠. 넥스턴이라는 기업도 얘도 새로운 신산업 관련된 제품을 만들게 되면서 이런 주가 상승이 일어난 거죠. 얘는 제가 그때 채팅창에서도 올려드렸었는데 데오테크라는 회사를 작년에 인수하면서 이렇게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거군요. 데오테크가 어떤 회사냐면은 우리 갤럭시 S7 엣지 모델 보시면 그 디스플레이 그 화면 유리가 이제 곡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매끄럽게 해가지고 곡면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는데 그런 곡면 디스플레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를 얘네가 개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곡면 디스플레이가 삼성에서 하니까 중국 업체들이 또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중국 업체들이 따라하면서 중국 쪽으로도 이제 수출을 하게 되고 또 어쩌면 애플 쪽에서도 그런 곡면을 적용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지금 주가는 지금 상승 사이클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뭐 올해도 매출이 더 확대가 된다고 하니까 주가는 더 상승할 거로 보고 우리는 투자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칩셋미디어 얘는 이제 앞으로 나올 4차 산업 그런 산업의 수혜주가 되는 거죠. 비디오 IP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4차 산업에서 이 영상 정보를 활용하는 산업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산업에서 얘네가 가진 비디오 IP 기술이 핵심적으로 포함이 되니까 뭐 지금 주가가 좀 눌리고 있지만 얘도 앞으로 이제 4차 산업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회사는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얘네들은 기술을 수출을 하고 그 기술을 사간 회사에서 제품을 판매하면은 그 판매한 제품에 대한 로열티를 받기 때문에 그 로열티는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제품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미국에 이제 퀄컴 CDMA 칩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로열티 받는 그런 회사랑 같은 모델인 거죠. 사업 모델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성장성이 좋은 거죠. 근데 실적은 그렇게 팍팍 느는 게 아니라 천천히 늘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실적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산업의 수혜주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처럼 제가 주식 투자에서 망하는 지름길과 그 반대 방향인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실제 이제 기업 투자 사례를 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계속 공부해야 될 부분은 실적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기업을 발굴해야 된다. 이겁니다.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운 산업이 어떤 게 탄생하는지 눈과 귀를 열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회사에 이제 실적이 수반되고 그러면은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기업에 투자하면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계좌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몰빵 투자해 가지고 돈 번 사람들은 거의 못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회사들이 많잖아요. 왜 투자할 회사들이 많은데 한두 회사에 목숨을 걸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회사에 나눠서 뭐 혹시 한 회사가 잘못되더라도 우리가 100%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 회사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우리 그 회사의 뭐 대주주도 아니고 회장도 아니고 일개 개미 투자자 수준에서는 알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 관리를 하면서 비중을 보통 한 10%에서 진짜 믿을만하다 그러면 한 20% 정도까지 10%에서 한 20% 그 사이 정도만 투자해가지고 분산 투자해가지고 위험 관리를 하면서 잃지 않는 게 투자의 핵심이라고 워렌 버핏이 투자의 대가가 샘플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데 우선 순위를 두고 실적 좋고 또 앞으로 새로운 산업이 탄생이 돼서 먹거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발굴해야지만이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투자가 쉽다면 누구나 다 투자를 하겠죠.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투자에 성공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노력과 또 열정이 있어야 되고 또 초보 투자자 분들께서는 배우셔야 돼요. 잘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벤치마킹을 하면서 배워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핵심이죠. 주식 투자에 대박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잃지 않고 조금씩 수익을 쌓는 게 최선의 성공 투자이니까 여러분들도 공부 많이 하시고 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긴 시간까지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좀 반복해서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그냥 세뇌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제가 겪었던 그런 깡통의 슬픔을 겪으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